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월 30일 일요일 저녁 8시 43분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토요일 일요일 장이 열리지 않다 보니까 제가 좀 편안한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경매 강의를 할 때나 주식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죠. 주식책을 좀 추천해 달라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을 말씀드리고, 제가 책을 선정하는 기준, 그리고 한 권의 책을 좀 같이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올려드린 설날 이벤트 구독자 Q&A, 종목 상담도 괜찮고요. 재테크, 블로그, 창업, 주식 관련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관련된 콘텐츠를 내일부터 이틀간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종목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대부분 지금까지 올리신 종목들은 대부분 다 한 번씩은 다뤄드릴 것 같고요. 다만 이거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인 투자의 지표라기보다는 그냥 제 관점은 이러하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도 참 많이 받아요. 제가 법학자라는 이런 네이밍을 쓰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 학자라는 표현에 어떻게 보면 좀 딴지를 거신 분들도 예전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굉장히 고견한 학식을 가진 사람도 학자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네가 뭔데 법학자라는 표현을 쓰냐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유튜버들 중에서 모모 대통령 이런 분들은 진짜 대통령이어서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그분한테도 제가 댓글로 하다못해 네이버에서 검색을 용어 사전 검색해보면 법학자란 뜻이 법학연구원이라나 법학 강사나 교수나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논리적인 사고라든지 직무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네이밍에 담고 싶어서 그 아이디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다고도 댓글 남겨드렸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특성상 직무 특성상 연구원이라든지 강사나 이런 걸 오래 하다 보니까 논문은 많이 읽죠. 아무래도 논문을 많이 읽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논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써놓은 것처럼 저는 책을 잘 읽지 않습니다. 주식책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읽은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기준은 한 두세 페이지 정도 읽은 적은 꽤 있어요. 근데 사기는 사는데 안 읽고 그냥 박아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사실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주식책을 좀 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책이나 경매책도 특별하게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강의를 하냐, 그리고 또 어떻게 방송을 하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경험을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제가 그때그때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같은 거를 찾아봐서 제가 이제 키워드를 유튜브에서도 키워드를 찾아 놓죠. 예를 들어서 시초가가 무슨 뜻인지 모를 때는 시초가라는 단어를 쳐보면은 거기에 대한 단어를 설명해 주는 유튜버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상위에 있는 거 한두 개 정도 보고서 그냥 내가 흡수를 하고,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는 따로 이렇게 구독이나 이런 걸 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어떻게 보면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 써놓은 것처럼 회원수 1000명의 독서 모임도 지금 4년째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운영진 분들이 같이 있어서 그분들이 많이 개최를 하고요. 저도 초창기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독서 모임을 올렸었어요. 그랬는데 저랑 독서 모임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도 1000명 이상이 될 텐데, 그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독서 모임을 할 때 매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는 독서 무용론자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왜 그럼 독서 모임을 운영을 하냐라고 이렇게 되물는데, 나는 내가 독서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동등한 수준에서 토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독서 모임을 운영을 한다라는 궤변을 내가 이제 늘어놓곤 합니다. 근데 그 말을 가만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읽었던 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좀 굉장히 감동 깊게 읽었는데, 사실 제가 읽으면서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흡사하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 농담으로 이거 내가 쓴 책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왔었던 행복의 정의라든지 불평등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되게 놀랐는데, 실제로는 책을 보면서도 그런 거를 느끼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특히나 에세이라든지 이런 교양서적 같은 경우는 사람 문제, 아니면 사랑 문제 또는 건강 문제, 인생, 삶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작가분들은 물론 경력도 굉장히 있고 대단한 어휘력을 쓰시겠지만, 사실 그 분들이나 또는 한 중학교에서 이제 막 사랑을 하는 분들이나 느끼는 감정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가 좀 넓을 뿐이지 그 편차는 그렇게 어쨌든 한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게 사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사랑을 한 번밖에 안 해본 중학생이 더 풍부한 표현도 쓸 수가 있는 거고 더 공감되는 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저는 책을 보기보다는 기초적으로는 일단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그 경험들을 좀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책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뭐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던 경매도 마찬가지고요. 경매도 제가 경매를 사례로 들었어요. 경매를 뭐 매번 강의할 때마다 항상 막판에 경매 책을 좀 추천해 달라라는 용어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 경매나 부동산 학원을 다닌 적도 없고 경매 관련된 책을 한 권도 제대로 읽은 적은 없다. 뭐 5페이지, 6페이지 정도는 읽은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뭐 도서관에서 잠깐 발췌를 해서 또는 필요한 부분들은 뭐 사진을 찍거나 이래서 했던 적은 있지만 완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은 적은 아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뭐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일단 경매 같은 경우도 입찰을 먼저 해보는 과정, 입찰계를 먼저 경매 법정에 가서 한 번이라도 써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책은 사실 그 이후에 읽어도 됩니다. 일단 내가 그 과정을 겪고 나면 집중력도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법원에 직접 가서 그런 분위기를 봤다는 것 자체가 동기부여가 굉장히 되거든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한 주라도 사서 매수 매도, 시초가 매매 이런 것들을 호가 거래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을 한 주라도 다 해본 사람하고 그냥 책으로만 내가 완벽하게 1년 동안 공부해서 완벽한 상태에서 1년 뒤부터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하고는 개인적으로는 결과값의 차이가 엄청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자를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이렇게 시험을 준비해 보면 그렇죠. 하루 이틀 전에 굉장히 집중력이 발휘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주식도 먼저 선실행, 내가 관심 있는 주식이 있다면 한 주라도 사보고 그래서 그것들의 흐름을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모르는 것들은 그때그때 검색이라든지 유튜브 검색, 블로그 검색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주식 강의를 듣거나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돈을 주고라도 유료 강의를 듣겠죠. 그래서 이제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써 있는 것처럼 책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흐름을 읽는 데 좀 사용을 하고 있고 강의를 할 때는 사실 주식 강의할 때 제 고민이 좀 많았던 게 주식 강의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책을 좀 참고를 했던 것 같아요. 책의 내용보다는 책의 구조를 좀 참고를 했습니다. 책이 어떤 식으로 목차가 구성되어 있는지는 예스24나 이런 데 검색해보면 다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강의안을 짰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뭐 시행착오는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해 나갔다. 주식 공부도 마찬가지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하고 나서 일주일 뒤부터는 주식 유튜브 콘텐츠를 올렸으니까 어쨌든 이게 굉장한 공부를 요하는 재테크라면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냥 일주일 동안 판이 흘러가는 걸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강의 때 매번 말씀드리는 수제재차라고 말씀드리죠. 수급이 가장 중요하고 재무제표나 차트 같은 경우는 보조지표다. 결국엔 재료와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재무제표가 엉망인 기업들도 수급만으로도 급등하고 상한가를 5번이나 가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주식시장은 그렇게 순진하지는 않다. 그렇게 순진하게 잘못 투자했다가는 큰 돈을 잃을 수가 있다. 말 그대로 내가 공부만 해서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저평가 우량주를 잘 골랐다 하더라도 1년 뒤에 상승할지 2년 뒤에 상승할지 또는 반토막이 날지는 수급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전체적인 흐름, 어떤 것들이 산업의 주도 섹터가 되는지 또는 경제와 문화의 흐름 또는 뭐 대선주자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 이런 흐름들을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넷플릭스에서 지금 우리 학교는인가요? 그거를 봤는데 제가 오징어 게임 때도 미리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 다 정리해드려서 그 당시에 많은 수익들을 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장만 좋으면은 충분히 몰입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5편 정도 연속으로 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뭐 제이 콘텐츠리가 아무래도 그 제작사다 보니까 관련된 주가가 당연히 수요일, 목요일엔 다시 급등을 하겠죠. 현재 또 넷플릭스 게임 그 쇼에서는 또 1위 현재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흐름들, 이런 것들은 내가 스스로 느끼지 않으면은, 찾아보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나는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친구들이 먼저 추천을 해줬어요. 저한테 재밌다고. 그래서 한 번도 넷플릭스를 보지 않았던 제가 찾아서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때도 5편 연속으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약간 그런 것들, 그런 경험에 이끌려서 어쨌든 판단을 하게 되는 거니까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말이 길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1년에 한두 권 정도 보는 사람인데, 다만 제가 주식 하락장에 대한, 또는 뭐 10년간의 거의 박스피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혜를 좀 얻기 위해서 올해 목표가 주식책을 그래도 한 달에 한 권 이상은 좀 읽겠다. 그래야지 제가 이제 주식 강사로서도 더 성장할 수도 있고, 제 채널 유튜브로서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판단이 좀 들어서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책이나 또는 유튜브 채널을 선정하는 기준인데, 일단 저는 기초 이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기초 이론이 그렇게 필요가 있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도 MTS로만 거래를 하다 보니까 MTS 안에서도 수많은 자료가 있고, 수많은 통계가 있고, 수많은 지표가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용어들이 있죠. 사실 그런 것들을 아직도 내가 어떤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좀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MTS, 사실 HTS에는 훨씬 더 많은 기능이 있다고 들었어요. 전 써보진 않았지만 MTS에 있는 기능은 모두 다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장비가 갖춰진 것이죠. 장비가 갖춰져야지 사냥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능들이나 용어는 하나하나 다 클릭을 해보고 하나하나 다 찾아서 반드시 어떤 용어의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경매 강사를 예를 들면은 기초 이론, 특히나 학원을 운영하신 분들의 채널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학원을 운영할 정도가 된다는 거는 60시간 이상의 커리큘럼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고,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본 기술적인 이런 뭐 경험에 의존해서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물론 있겠지만 일단 기초적인 이론이 베이스가 되는 분들이죠. 뭐 학위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뭐 박사학위나 이런 게 있으시면 더 좋지만, 박사학위가 있다고 해서 더 강의를 잘한다기보다는 그만큼 내공은 있다는 얘기죠. 최소한 10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지 박사학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 분들을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컨설팅 경험만 굉장히 많은 분들 제외하고요. 그런 분들의 채널은 다 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 이력, 제가 말한 대로 일단 저는 강사들 중에서 삶이 공개되지 않은 분들은 또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슈퍼개미라는 표현도, 저는 슈퍼검이잖아요. 재테크를 여러 개를 하고 있어서 검이고, 슈퍼개미라는 쓰는 표현도 지분 공식 경험이 있는 분들만 사실은 슈퍼개미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분 공식 경험이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수백억을 벌었다는 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투자 대회에서 뭐 모의 투자에 대해서 1등을 했다던가, 이러한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이력이 있는 분들의 그런 말 그대로 타이틀만 믿고 있고요. 어쨌든 강사 이력은 반드시 공개가 돼 있어야 된다. 말 그대로 하나도 증명할 수 없고 그냥 말 그대로 뭐 네이밍만으로 활동을 한다라는 분들은 사실은 저는 좀 신뢰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뭐 검증된 바가 없고 말 그대로 흔적조차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본다는 거고요. 스토리 위주의 책은 동기부여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자극적인 도서들이 많죠. 뭐 나는 뭐 굉장히 가난했었는데 무슨 뭐 200억 부자가 됐다, 100억대 부자가 됐다 라는 책들이 경매책, 부동산책, 주식책에 상당히 많은데, 약간 그런 것들은 물론 자극적이죠. 사람들의 시선을 뺏는 어그로 효과가 있긴 하지만, 약간 뭐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말 그대로 스토리, 자기가 그 당시에 어떻게 해가지고 했다는 것들은 동기부여는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 그리고 그때는 뭐 1990년대일 수도 있고요, 2000년대일 수도 있고, 지금 2020년의 상황과는 당연히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브프라임 때 돈을 버신 분도 있을 테고요, IMF 때 큰 돈을 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코로나 때 큰 돈을 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의 생각을 2020년, 2022년 현재 지금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초보자들에게 접합을 시킨다는 얘기는, 그런 상승장을 경험하려면 또다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조금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보단
현실적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투자 기법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횡보장이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원칙이나 투자 이런 기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문서, 초보자들은 주로 입문서를 찾는데 저는 일단은 입문서는 좀 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내가 끝까지 완독을 하려면 어렵기보다는 좀 쉬우면서도 용어나 지표에 대한 해석이 분명히 조금 충실하게 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근거, 자료, 근거 지표 또는 근거 차트 같은 이런 실전 해설이 좀 풍부한 것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차트 유튜브들을 가끔 볼 때 좀 느끼는 점은 뭐냐면, 가끔 안 그러신 분들도 물론 있는데 차트 만능론자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차트도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했을 때 어느 지점에서 상승한다는 거를 반박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분들이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걸 보고서 투자를 했다면, 만약에 그분들의 말이 90% 이상 승률이 있다면 그러면 그분들은 이미 1조 이상의 부자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대부분 수익 인증하는 거 몇 천만 원 단위밖에 인증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좀 걸러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내가 그래도 투자 원칙이나 이론 베이스를 절충점으로 찾아가면서도 그런 것들은 차트도 분명히 저는 보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기초라도. 기초적인 것들을 보면서 좀 내가 내 패턴을, 행동의 패턴을 보완해 나가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책이 왜 드리냐면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샀었던 주식 책이에요. 잠시만요. 언제 샀었냐면, 제가 오늘 설날 분위기 좀 느끼려고 뒤에다가 홍시를 좀 깔고서, 이분은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일단 고려대 법대를 나왔네요. 그래서 한국증권거래소를 거쳐서 동서증권에서 20년. 그러니까 일단 뭐 저는 법과대학을 나왔다는 것 자체를 좀 신뢰를 해서 이렇게 산 것도 있어요. 제가 물론 이 책이 베스트셀러기도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뭐 엄청난 이력을 가지신 분이고, 뭐 베스트셀러로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제가 어디까지 이 책을 읽었냐면, 저는 책을 읽을 때 항상 줄을 치면서 읽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산 지가 2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앞부분에 서문만 읽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한테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제가 그 정도로, 여기 있네요. 여기까지 딱 읽었네요. 여기까지. 왜냐면 저는 책 읽는 특성이, 전 무조건 제 책, 그러니까 전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진 않고 항상 제 책에다가 그 줄을 그으면서 읽거든요. 중요한 내용을 체크하면서 읽는데,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책 리뷰를 하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좀 훑어봤거든요. 훑어봤는데 좋은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이제 경험으로 인해서 좀 말씀드렸던 차트 저항이나 지지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조금 괜찮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여기도 보면은 많은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정말 너무 많은 내용이 나와서, 제가 아마 이 책을 안 읽었던 이유가 너무 두꺼워서 그랬었을 거예요. 거의 한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다못해 뭐 PER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EPS라든지 PBR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좋은 주식 고르는 내용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이제 증권사 경험을 토대로 뭐 이런 외국인 기관 투자 따라하기 뭐 이런 좋은 내용들도 있고요. 차트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차트 봉 그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도 주식 그 스터디 제가 진행할 때 봉 그리기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뭐 시가 얼마고 고가 얼마고 한번 그려봐라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은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봉을 그릴 줄 모르는데 차트를 해석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 그런 것들, 뭐 배당, 주식지수, 옵션 거래, 어쨌든 뭐 이런 것들. 제가 사실 이 책은 아직은 읽지 않았고, 그래서 저도 일단 2월 달에는 이 책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서 이 책을 읽고 나서 한 달 동안에 그런 리뷰를 또 한 2개 정도로 방송을 나눠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뭐 제가 뭐 저자분들의 책을 감히 좋다 나쁘다를 표현할 수는 없고, 어떤 점들이 어떤 책에서 좀 더 좋은 면이 있으면, 이 부분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아니라 그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자의 이력이라든지 이런 목차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이론적인 구성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충실하게 보고서 저는 그 책을 선정을 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 책을 가져왔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책이든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책을 썼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사람이 뭐 1년간 굉장히 노력을 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특히나 베스트셀러로 올라와 있는 책들은 더더욱이나 어느 정도 시장성에서 뭐 이런 흥행성도 검증 받은 책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 대중 효과도 있기 때문에 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신에 너무 어려운 책을 처음부터 선정을 하면 내가 좀 질릴 수가 있잖아요. 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쉬우면서도 좀 뭐 이래서 글자 크기도 큰 책도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좀 보기에 부담 없는 책으로 선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은 강의를 찾아서 듣거나 꼭 강사한테 질문을 해서 찾아가야죠.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저자한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내가 모르는 부분은 꼭 강의나 아니면 이런 뭐 주식 토론방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통해서 꼭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Q&A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올려주신 댓글로 올려드린 것들은 제가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간단하게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토론방 참여 방법 고정 댓글 남겨드릴 거고요. 2월 주식 스터디는 이제 한 자리 남았고 경제 공부 습관 만들기 스터디는 30분 정도 자리 남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설날이죠. 그래서 저도 내일 대전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정말 푹 쉬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사진으로 영상에서 보여드린 홍씨를 한 4개 정도 먹고서 푹 잤던 것 같은데 어쨌든 다들 건강하고 지금 아무리 확진자가 17,000명이 넘게 나오다 보니까 건강한 그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